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죠. 전 세계가 이 AI 기술을 누가 먼저 잡느냐, 이걸로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이제 AI는 그냥 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됐어요. 근데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자칫 소외되기 쉽거든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문제,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위한 독일의 아주 특별한 비법 노트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중소기업들은 이 AI 혁명에서 자꾸만 뒤처지게 되는 걸까요? 뭐 단순히 대기업보다 돈이나 사람이 부족해서? 정보가 없어서?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과연 그게 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이걸 먼저 들여다봐야겠죠? 한국이 국가적으로 AI 강국이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한 격차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격차가 우리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현실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AI 기술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보니까 수도권은 40.4%인데 비수도권은 17.9%밖에 안 돼요. 아니 이게 거의 2배가 넘는 차이잖아요. 이건 그냥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의 격차를 넘어서 심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아무리 좋은 AI 전략을 내놔도 현장까지 전달이 안 되게 만드는 아주 큰 걸림돌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우리처럼 제조업이 강한 다른 나라는 이 똑같은 문제를 대체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저기 유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은 이 중소기업 AI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거의 모범 답안에 가까운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튼튼한 허리, 바로 미텔스탄트라고 불리는 중소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과연 AI를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데이터를 보면서 그 현실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랑 뭐가 같고 또 뭐가 다를까요? 근데 이거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점이 독일도 우리랑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2024년 자료를 보면 대기업은 48%가 AI를 쓰는데 중기업은 28%, 소기업은 17%에 그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나라도 다 겪는 보편적인 문제고 그렇다면 해결책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어떤 해법을 찾았는지 더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럼 독일 중소기업들은 도대체 왜 AI를 도입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직접 물어봤더니 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려 77%가 프로세스 자동화를 기대했고요. 72%는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 라고 답했어요. 속도 개선이나 비용 절감도 뒤를 이었죠. 그러니까 AI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실질적인 도구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든지 좋은 점만 있을 순 없겠죠. 독일 중소기업들도 당연히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뭐가 제일 어렵냐고 물었더니 65%가 전문가가 없다고 답했어요.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뒤로도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들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 이 엄청난 기대감과 현실적인 장벽, 이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 여기서부터 독일의 진짜 해결책이 나옵니다. 네, 독일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독일이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돕는지, 그들이 자랑하는 아주 체계적인 3단계 지원 전략,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독일 전략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저는 이걸 다리가 3개인 튼튼한 의자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다리는 중앙정부. 국가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고 예산을 대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 다리는 지방정부. 각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기술을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리는 프라운호퍼 같은 연구소들. 얘네들이 기술을 이전해주고 실질적인 구현을 돕는 거죠. 이 세 개의 축이 서로 꽉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아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AI 트레이너예요.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복잡한 AI 기술과 도움이 절실한 중소기업 사이를 이어주는 말 그대로 사람다리 역할을 하는 현장 전문가들입니다.
워크숍도 열어주고 직접 회사에 찾아가서 1대1로 지도도 해주면서 그것도 무료로요. 기업들이 AI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KI 체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체계적입니다. 일단 AI가 이런 겁니다 하고 교육을 시켜줘요. 그 다음엔 사장님 회사에는 이런 걸 먼저 해보는 게 좋겠네요 하고 콕 집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죠. 맞춤 솔루션을 제안하고 이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괜찮을지 타당성 평가까지 해줍니다. 마지막엔 특정 회사 제품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컨설팅까지 해주고요. 막연하게 AI 한번 해볼까? 하던 기업이 실제로 도입까지 갈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쫙 길을 깔아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독일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이제 이걸 다시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해봐야겠죠? 독일의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그냥 좋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가져와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독일 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5가지 핵심 교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흩어져 있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저기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지원 사업들을 AI 도입 허브 같은 단일 창구에서 딱 총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정부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실증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식으로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제안은요, 무작정 약부터 주지 말고 정확하게 진단부터 하자는 겁니다. 기존의 스마트 공장 진단 제도에 AI 준비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마다 업종별, 규모별로 공식적인 레벨을 매기고 그 레벨에 딱 맞는 지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꼭 필요한 지원을 꼭 필요한 타이밍에 해주는 뭐랄까 맞춤형 과외 같은 거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AI 트레이너 있죠? 그걸 우리도 만들자는 겁니다. 이름하여 AX 촉진자. 이분들은 현장을 발로 뛰면서 영세 기업들을 직접 코칭해주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잘 하고 있는지 챙겨주고 교육부터 실제 도입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그야말로 현장의 해결사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지역별로 마음껏 실패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독일의 AA 서비스 센터를 본떠서 우리도 권역별로 스마트 랩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비싼 GPU 같은 장비, 데이터, 전문가잖아요. 이런 걸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줘서 돈 걱정 없이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제안입니다. 이제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보상해야 합니다. 그냥 지원금 한번 주고 끝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성과랑 연동된 인센티브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생산성이 얼마나 올랐다, 불량률이 얼마나 줄었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 즉 KPI를 달성하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금임 혜택을 주는 2단계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진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보고 제대로 실행할 의지와 실행력이겠죠? 과연 대한민국은 이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독일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으니 이제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